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통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41번이죠.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 권한이 있는데요. 자, 의무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 1142번. 자,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 감명해야 할 헌법상 유리한 자기 의무가 있는지, 자기 의무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죠. 자, 특별 사명, 이제 사명 권한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명, 특별 사명 같은 경우는 은사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건 대통령의 이제 재량이다. 따라서 특별 사면 효력이 병과된 형해도 미치는지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사면 내용의 해당 문제에 불과하다고 봤죠. 자, 1144번. 자, 일반 가명, 일반 복권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는지, 일반 사면만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 가명, 일반 복권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1145번이요. 자, 특별 사면 시 이제 국회 동의 요한지,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이제 요하지 않고요. 자,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 후 대통령에게 이제 특별 사면을 상신하게 되죠. 자, 1146번. 자, 복권. 자, 자격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는 게 복권이죠. 자, 복권은 이제 형 집행 중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제 복권을 이제 진행하지 않고요. 1147번. 자, 이제 행정입법이네요. 자,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이제 대통령령, 부령, 이제 총리령 이렇게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예들은 이제 고시, 예교, 훈령 여기도 이제 위임이 가능하죠. 따라서 또 행정규칙에도 위임이 허용된다. 1148번. 자, 행정규칙으로 위임 시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하는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행정규칙을 이용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개별적 내용에 한정돼서 이제 사항이어야 하죠.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이제 위임할 때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것이에요. 행정규칙을 이용할 때 위임이 이제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따라서 이게 전문적, 기술적 내용에 한해서 이제 행정규칙을 위임할 수 있고요. 1149번. 자, 부령의 입법 위임 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하는지.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상 이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부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같은 이제 이런 규정이 없죠. 다만 이제 부령은 대통령령보다 더 쉽게 개정될 수 있으니까 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요게 내 부령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자, 1150번. 자, 기억이요. 자,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이임할 때는 이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포괄이임 금지 원칙은 자,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 사이의 입법 권한 배분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치규약 같은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이라든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다만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자, 이건 자치법적 사항이죠. 따라서 그 정관에 이임한 게 포괄이임 금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1151번. 자, 규범의 수범자, 준수사항.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이어서 법률이 직접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에 구체적 정함이 없이 바로 이게 하위 법령이 위임하면 이제 포괄이임 위반이라고 봤고요. 다음. 자, 1152번. 자, 사인이야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 기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포괄이임 위배냐? 자, 이건 포괄이임 위배가 아니라고 했죠. 자, 기존에 이제 사인이야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확장돼 있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적용될 필요성이 높은 조항 위주로 이제 먼저 적용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포괄이임 위배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153번.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대상 범죄, 자, 살인 또는 강간 이렇게 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포괄이임 금지 위배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필요적,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건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이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정했죠. 1154번. 자, 행정입법에 있어서 재임의 허용 가능성, 자, 복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따라서 그대로 재임을 해서는 안 되고요.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재임을 해야죠. 어느 정도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에 한해서 다시 재임하는 경우는 이제 허용될 수 있다. 1155번. 자, 기억. 자,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자, 위임의 적법성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자, 이임의 적법성 여부는 이제 모법이 포괄해서 이임했느냐. 자, 그걸 금지하는 거죠. 자,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래서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제 하위 명령이 이제 위헌인 경우에도 이 수권 법률이 바로 이렇게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1156번. 자, 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업무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업무 정지 기간은 좀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이건 포괄이행 금지 위반이다. 자, 1157번. 자, 모법 폐지 시 집행명령 실효되는지. 네, 집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자, 모법이 위임 없이 이제 집행이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집행명령이든 근데 위임명령이든 자, 모법에 구속된다. 따라서 모법이 폐지되면 자, 집행명령도 이제 실효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집행명령은 자, 위임 없이 집행이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률사항, 자, 입법사항, 자, 권리 운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자, 이게 위임명령과 다른 점이죠. 자, 1158번. 자,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 없어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 위임명령도 위임이 있어야 자,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임 없으면 당연히 이게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자, 1159번. 자,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의 한계. 자, 처벌법규, 자, 형사법규 같은 경우에도 자, 부득이한 경우 이제 위임이 인정되죠. 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근데 자, 구성 요건에 한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자, 형벌 종류나 양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규정해야 된다. 1160번. 자, 위임 입법의 형식은 자,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어야 하는지. 자, 원칙적으로 그렇긴 하죠. 자, 우리 헌법상 이제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만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 기본과 제한하는 이제 위임 입법에 있어서는 자,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전문적이거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가능한 것이고요. 1161번. 자, 부령의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 자, 우리 헌법 규정이 대통령령 법률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부령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1162번. 자, 수권법률 명확성 문제가 자, 포괄이임 위반 문제로 포섭되는지. 자, 포괄이임, 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자, 구체적으로 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었고, 자, 범위를 정하여, 자, 기존의 명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포괄이임 위반 심사에 있어서 이제 명확성을 이제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수권법률 명확성 문제는 이게 포괄이임 위반 문제를 포섭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1163번. 자,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이제 포괄이임 금지 위반 여부로 이제 충족되게 된다. 자, 특별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자, 1164번. 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자, 원래 혜택을 뺏었다가 다시 주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근데 이렇게 다시 혜택을 주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전문성 가지고 다 알게 되겠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한 게 포괄이임 금지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165번. 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문제네요. 자, 기억. 자, 헌재법 68조 2항. 자, 위헌심사형법서이죠. 이 청구 기간은요. 자,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청구해야 되죠. 자, 니은. 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자, 이렇게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같은 경우에는 네, 시대 상황이라든지 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전문적이고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자, 디귿. 지원금 반환 범위, 자, 지급 제한 기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죠. 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명확성 요구가 더 강화된다. 자, 명확성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율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자,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명확성 요구가 더 강화되고요. 자, 형사법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리을. 지원 제한의 범위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거. 자, 이렇게 본질적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원 제한의 범위라든지 기간.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바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니까 자, 포괄이임 금지 위반이라고 봤다. 자, 1166번. 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경우에도 포괄이임 금지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대법원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 구체성, 명확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자, 1167번. 자, 법률안 거부권이네요. 자,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 독점적 법률 제정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제정 요소다. 자, 1168번. 자, 법률안 거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다수는 이제 소극적 정지권이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법률로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확정되지 않는 게 또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 효력 발생하는 걸 정지시키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169번. 자,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유가 제한되고 있는지, 자, 그렇게 행사 사유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함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학자분에 따라서는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죠. 위헌인 법률이라든지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견해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헌법상 이제 행사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1170번.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이제 국무총리가 먼저 하고요.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 그러면 이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이제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요. 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총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이제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제 부총리가 이제 먼저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자, 부총리마저 없으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1171번. 자,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보유하는지, 자, 국무총리는 보좌기관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단순한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 자, 1172번.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총리 직권으로 취소하는지, 자, 총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취소할 수 있다. 1173번. 자, 국회의 국무총리 출석 요구 시, 자,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는지, 예,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할 때 이제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이제 출석하게 할 수 있죠. 1174번.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문서의 권한을 갖는지 부서할 권한, 야, 부서할 권한, 이게 간접적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견제 수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 자, 군사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우리 규정하고 있죠. 1175번. 자, 국무위원 임명은요, 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자, 1176번. 자, 국무위원의 권한인데요. 자,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과 자, 부석권, 자, 국회 출석 발언권을 가지고요. 자, 1177번. 자,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된 이제 국회의원은요,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사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1178번. 자, 국무위원의 지위는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죠. 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1179번. 자, 국무회의 구성. 자, 이거 자주 나오죠. 대통령, 국무총리, 와예요. 엔드죠, 엔드. 자, 와 포함하여 하면 틀린 거고요. 15에서 30인의 이제 국무위원으로 이제 구성된다. 1180번. 자, 행정각부관 권한획정, 중요 정책 수립 조정,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했죠. 자, 행정각부관 권한획정, 중요정책 수립 조정. 자, 이렇게 해야 국가 정책의 통일성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자, 1181번. 자, 국무회의 법적 성격인데요. 자, 헌법상 필수 기관이긴 하나 이제 심의기관으로 하고 있죠. 자,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심의기관이다. 따라서 이제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통령이 이제 법적 구속을 당하지 않고요. 1182번. 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자, 이거는 국무회의 규정에 나와 있죠. 자, 국무회의 우연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183번. 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국무조정실장, 각 처장들이죠.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들도 이제 국무회의 출석 발언을 할 수 있고요. 1184번.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 가능한지, 국정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자, 유죄부.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그래서 행정각부는요, 우리 헌법상 96조가 이제 위임으로 이제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를 정하고 있죠. 자, 이게 정부조직법상 설치되는 행정각부가 이제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에 이제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도 가능하다. 자, 1185번. 자,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인지 판단 기준. 자,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죠. 다만 행정각부의 장을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자, 국무위원이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또 행정각부는 이제 불용 발표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용 발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행정각부라고 볼 수 있다. 자, 1186번. 자,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불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자,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위임 또는 이제 직권으로 불용을 받을 수 있다. 1187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범위. 자,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를 지휘 감독하게 되고요. 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총장만 감독하게 된다.
자, 원칙적으로 이게 각부 장관들의 이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법무장관, 검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인권 옹호자죠. 자, 수사나 이제 공소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 옹호자는 지위를 가지다 보니까 독립성이 요구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검사만,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총장만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1188번. 자,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자, 형식적인 이제 설치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맡고 있는 사무가 이제 국가 행정 사무일 것, 따르고 그 관할 범위가 이제 정부국에 미칠 것, 자, 이걸 요건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제 1189번 공수처. 자, 공수처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공수처는 이제 공소 제기 수사 업무라죠. 이거는 국가 행정 사무고요. 자, 관할권이 정부국에 미친다. 따라서 공수처는 중앙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1190번 지방자치단체장이 헌법 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의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자, 이 공무원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자, 지자체장은 선출직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유제 부분. 자, 지자체장의 퇴직급여 제도 그래서 마련하지 않은 게 요 7조 2항에 따른 신분 보장 위반도 아니고요. 자, 공무 단위권의 내용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자, 1191번. 자,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하는 게 정당 가입 자유 침해냐? 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당 가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당 가입 자유 침해가 아니다. 119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초, 중, 등 교육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한 것도 정당 가입 자유 침해가 아니다. 자,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같이 이제 요구되죠. 자, 다음, 대학 교원과 달리 초, 중, 등 교원 정당 가입 금지하는데도 평등 원칙 위배냐? 자, 위배도 아니라고 했죠. 자, 대학 교원은 연구를 주로 이게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초, 중, 등 교원과는 이게 직무가 많이 다르죠.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제 평등 원칙 위배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193번. 자, 근데 이게 정당 가입 금지는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금지한 거. 자, 요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이제 정치적 색깔을 많이 띠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그 밖에 정치단체라고 해서 너무 애매하고 이제 모호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명성 원칙 위배라고 봤고요. 자, 1194번. 자,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이것도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집단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다 보면은 국민에 대한 이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1195번.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이유는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 공직 수행을 위한 거죠. 자, 공무원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다 보면은 공익 실현이 저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봤고요. 1196번. 자,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공무원에 더 강력히 요청된다고 했죠.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교육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죠. 따라서 양쪽에 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니까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 자, 1197번.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에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자, 경력직 공무원에 한한다고 했죠. 자, 이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자, 1198번. 자,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 자, 여기에는 정치적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국가 이제 전체, 자, 공무원 전체 이제 봉사자로서 여기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능상, 역할상 이제 선거에 참여에 간섭을 해가지고 왜곡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제 지방의 의원은 정당의 대표고, 자, 선거 운동의 주체죠. 따라서 요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1199번이 그 내용이죠. 지방의 의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200번. 대통령 지자체장은 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고요. 자, 1201번. 자, 공무원 보수 지급하려면 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존재해야 되는지. 자,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법이. 따라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려면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 자, 공무원 보수 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자, 세금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요. 따라서 자, 법률에도 있어야 되고 예산안에도 이제 올라와 있어야 된다. 1202번. 기업. 자, 감사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 감사원장 임명에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다만 이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자, 니은. 자, 감사원적 임기는 4년이고요. 자,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자, 1203번. 자, 감사원 조직은요, 감사원들을 포함해서 이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포 7 이렇게 요구하겠죠.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1204번. 자, 감사원장 권한 대행인데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먼저 하고, 자,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자, 1205번. 자,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인데요. 자, 이건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이제 합의제, 이걸 헌법기관이랑 다르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은 그래서 감사원법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죠, 이 지문이. 1206번. 기업, 국가 지자체가 위탁 대행하게 한 사무, 이것도 감사원 감찰 사항에 해당하고요. 자, 니은. 자, 감사원이 지자체 사무와 지방 공무원 직무 감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직무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이 가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자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이제 포괄적으로 감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목적성,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 감사원이 다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자, 1207번. 자, 국민은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죠.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 자, 부패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1208번. 자,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의 범위는요, 자, 징계 요구 권한도 포함하죠. 자, 감사 기준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항목적성, 합법성 전부 다 이게 감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 1209번. 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이제 선관위 직원에 있어서는 이제 제외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할 수 있다. 1210번. 자, 감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네요. 자,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요. 1211번. 자, 감사위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당연 퇴직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거 감사원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금고 이상 형 선고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감사위 의결이라든지, 자, 원장 제청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니은번. 자, 장기 심신 세약 시 퇴직은요, 감사위원회 의결이가 이제 원장 제청, 그리고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게 되죠.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랑 비교해 두시고요. 1212번. 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지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죠, 헌법이. 다만 이제 그 기능상 독립을 요하죠. 따라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 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긴 하나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고요. 자, 그리고 유제 2번. 그래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다. 직무상이에요. 자, 조직상은 대통령이 소속된 것이고요. 자, 1213번. 자, 감사원은요, 부당한 사실, 자, 위법한 사실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죠. 자, 이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이제 해당 기관장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1214번. 자, 선거관리위원회네요. 자, 선관위가 대통령의 조치를 할 경우, 자, 이럴 경우 의견 진술기에 주지 않은 게 적법절차 위배이냐? 자, 위배가 아니라고 봤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선관위 의결 같은 경우는 이게 의결 절차에서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따라서 이게 적법절차 위배는 아니다. 1215번. 자, 각급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지 헌법 규정이 있는 거죠. 자,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을 따라야 한다. 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1216번. 자, 중앙선관위 구성. 자, 3명씩 뽑죠. 자, 국회에서 3인,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뽑는다. 자, 임기는 6년이고요. 자,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 위원장 호선하는 게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온다. 자, 호선은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일인에게 소속되는 거죠. 호선이라고 하죠. 1217번. 선관위 규칙재정권. 이거 다른 합의제 기관과 또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자주 나오죠. 이것도. 자, 법령 법의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걸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이랑 법률이 바뀐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된다. 자, 1218번. 자, 선관위원회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죠. 우리 헌법이. 그래서 탄핵, 금고 아니면 이제 파면할 수 없다. 당근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1219번. 자, 각급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에 한해서 각급 선관 위원이 될 수 있고요. 1220번 선관위 의결 정족수는 가반 의원 출석 가반의 찬성을 요한다. 자, 위원장도 투표권 가지고요. 자, 가부동수 결정권을 가지죠. 그래서 가부동수 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따가지고 선대캐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선관위 대법관 A는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자, 1221번 법률상 강경 사유 없이 집행유예에 선고할 수 없도록 하게 양형 결정권 침해냐? 자, 대부분의 양형 결정권 침해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국회가 입법자가 형량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자, 법관이 가지는 양형 결정권도 결국 이 법률 안에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 웬만하면 이제 양형 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한 번의 강경에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게 양형 결정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1222번 자, 형벌의 상한만 제한하고 하한은 제한하지 않는 거. 자, 하한을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벌금형도 가능하고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형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죠. 그래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1223번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 청구할 경우 중한형을 선고 못하도록 하기에 양형 결정권 침해냐? 자,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양식 절차가 이제 정당하지 않다 보면 바로 이렇게 정식 재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봤고요. 따라서 양형 결정권 침해는 아니다. 자, 1224번 자, 예금보험 공사가 파산 간제에 있는 경우 자, 예금보험 공사에 들어가 이제 가입자가 이제 파산한 경우에는 예금보험 공사가 이제 파산 간제인으로 되도록 이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보험 감독권에 대한 배제로서 사법권 독립 침해냐 하는데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죠. 자, 예금보험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회사의 전문가죠. 따라서 예금보험 공사를 파산 간제로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유제 1번처럼 이제 모든 파산 자체 특정 관계인을 파산 간제를 선임하면 이제 사법권 침해가 될 테지만, 자, 예금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가입한 가입자가 이제 은행 등의 이제 금융기관이죠. 따라서 모든 파산 자체가 아니라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인정되는 것이고, 자, 유제 2번 보면, 자, 파산 간제인 선임 직무 감독 사항, 자, 이거는 전형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죠. 따라서 자, 입법자에게 이제 폭력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파산간제의 의무조항 둔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니다. 1225번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진행 여부를 금융기관 의사에 종소시키는 것. 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금융기관이 이렇게 진행하고 싶으면 바로 이제 회사 정리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예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법권 침해라고 봤다. 자, 1226번 강도 상해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인 것. 자, 양형 판단가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죠. 자, 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도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1227번. 자, 특수 강도 강제추행 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 자, 이것도 양형 결정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228번. 증거 조사 없이 바로 이렇게 검사의 구형만으로 형 선고를 하도록 한 것. 자, 이거는 1970년대에 있던 법률이죠. 자, 반국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법이었는데요. 자, 원목한 시절에 생긴 법으로서 증거 조사 없이 바로 이제 형 선고하도록 한 건데 사법권을 아예 형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법권 침해를 인정했다. 1229번. 자, 법관의 전보 발령 관련 문제네요. 자, 기억. 자,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전보 발령이 가능한지. 자, 대법원 등이 인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자, 법원 내에서의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이제 포괄적 인사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법관의 의사에 반해서도 이제 전보 발령은 가능하다. 자, 니은번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게 포괄이행 금지 위배냐? 자, 위배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근무 성적 평정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이제 스스로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대법원이 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게 포괄이행 금지 위배는 아니다. 자, 디귿번 자,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양형 규정에 위반되는 이제 형량을 내릴 때는 그에 맞는 이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규정하고 있다. 1230번 동종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속하는지. 자, 동종 사건이 아니에요. 동종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해당 사건이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상급심 견해에 이제 기속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선례에 대해서 이제 기속하는 건 아니다. 1231번 자, 법관의 신분 보장인데요. 자, 법관도 이제 탄핵 근거가 아니면 이제 팔면되지 않고요. 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고선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이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감불, 이 불리한 처분, 법관 징계법에서는 이제 견책을 규정하고 있죠. 1232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징계 처분의 종류,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제 정직, 감봉, 견책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14일 이내에 이제 대법원에 징계 처분에 취소 청구를 해야 되죠. 자, 대법원에 이제 단심제를 두고 있어요. 이 단심제를 둔 게 재판청구 침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대법원 이제 법률심이라고 했죠. 따라서 단심제로 하면 재판청구 침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징계 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실 확정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대법원 단심제로 한 게 재판청구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다. 1234번. 자, 법관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 위신 실축, 이게 명성 원칙 위배냐? 자, 위배가 안 된다고 했죠. 자, 이건 수범자가 법관이라고 했어요. 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품위 손상, 위신 실축, 이게 내 명확성 원칙 위배는 아니다라고 봤다. 1235번. 자, 법관의 심신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인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장 제청으로 이제 대통령이 퇴직을 하게 되고요. 자, 일반 판사인 경우에는 이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제 대법원장이 퇴직을 이제 명하게 된다. 1236번. 자, 법관을 타 기관으로 파견하려는 경우, 자, 해당 법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 법원 내부에서 인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장이 포괄적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타 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죠. 자, 이건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는 자, 해당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1237번. 자, 일반 법관의 임명이에요. 자,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통해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1238번. 자, 법관의 임기네요. 자,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헌법에.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으로 하고요. 이제 일반 법관은 10년으로 한다. 자,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하고요. 대법관과 이제 일반 법관은 연임이 이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1239번.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왔어요. 자, 우리 법 규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되는 걸 막는 규정이 없죠. 자, 법무부 장관도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자, 1240번. 자, 특수법원과 특별법원의 구별이네요. 자, 특수법원은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죠. 법관의 자격을 갖췄고, 이제 최종심으로 대법원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대상이 특수한 법원이라고 했어요. 자, 가정법원, 네, 행정법원, 자, 이런 게 이제 특수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특별법원은 사법권 독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대법원은 최종심을 하지 않는 예외법원을 말하죠. 자, 우리 헌법상은 이제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죠. 자, 특수법원은 법률상 설치가 가능하나, 특별법원은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1241번. 자, 대법관의 구성이네요.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대포 14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자, 대법관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자, 좀 전에 봤고요. 자, 니은번. 대법관 수 변경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자, 대법원장 포함 14명. 자, 이거는 자, 법원 조직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자, 법률 개정하면 돼요.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1242번. 자, 법관의 정년을 변경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자, 정년도 또 우리 법률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도. 헌법은 이제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제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년 자체를 이제 변경하는 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자, 1243번. 자, 법관 정년제 자체. 자,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헌법 규정은 위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정년 연령 규정한 건 이제 위헌, 그 법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위헌 심사는 가능한 것이죠. 자, 법관 정년제 규정이 법관 신분 보장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냐? 자, 앞에 위에서 봤죠? 탕금파, 탄핵 또는 금고상 형 선고 아니면 이제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년에 이르려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서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우리는 헌법 조항 전부가 효력을 가지도록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헌법 규정의 통일성이죠. 따라서 규정이 이제 조화를 가지도록 해석해야 된다. 따라서 자, 법관 신분 보장 규정은요, 법관 정년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1244번. 자, 양현위원회 구성이네요. 자, 양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고요. 자, 1245번. 대법관 회의의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 가반대 찬성을 위하고요. 자, 여기서 대법관 회의의 의장은 가부동석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죠. 선대캐 중에 끝에 대법관 회의고요. 1246번.
자, 명령이 헌법 위반, 자,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 권한을 갖는다. 1247번.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은요, 자, 소송 절차, 내부 규율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자, 임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자, 정년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 1248번. 대법원의 심판권이에요. 앞에는 대법관 회의의 의결 정족수였고요. 자, 이번에 심판권은 자, 3분의 2 합의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대법원장의 가부등수 결정권은 이 심판권에선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가반수를 그래서 결정하게 되죠. 1249번. 자,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자, 이렇게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한 경우, 그리고 위반된 여부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3분의 2의 전원 합의체에서 하게 되고요. 자, 1250번. 자,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자, 심리와 판결은 이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이제 심리는 자, 결정으로서 이제 공개를 안 할 수 있는데, 자, 판결만은 반드시 이제 공개해야 되죠. 1251번. 자, 함의부 간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없는지, 자, 국민 참여 재판 대상으로 합의부 간화 사건을 두고 있는데요.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국민 참여 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예외로서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 예, 국민 참여 재판 하지 않는다. 1252번. 자, 군사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을 제외한 게 입법 재량 일탈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하죠. 군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법자에게 좀 더 넓은 입법 행사권이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사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 제외한 게 입법 재량 일탈은 아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